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모든 면의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위대한 학자나 성공한 사업가는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11 대책, 제가 지금 며칠째 5.11 대책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것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앞으로 좀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짧은 소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찰력, 우리는 이제 통찰력이란 말을 합니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통찰력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 여기에 국어 사전이 있더라고요. 통찰을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감추어진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렇게도 정의되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 보는 능력,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 보는 능력, 자, 이게 통찰력이다. 이 사람이 그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죠. 이 사람이 했는 말이 상당히 유명한 말이죠.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다. 그렇죠? 앞으로 펼칠 세상, 우리는 얼마만큼 예측할 수 있는지, 사실 예측은 안 되지만, 인간의 욕심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도 지금은 사망했는데 보니까 젊은 시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신문 배달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5.11 대책의 긍정적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 시장이 위축될 겁니다. 그렇죠. 8월달 이후에는 이제 분양권 시장 자체가 없어지고, 기존 분양권 같은 경우는 국토부 질의 결과 기존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거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무제한 거래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는 과열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국토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자, 프리미엄 시장이 사라진다. 자, 8월 이후에 분양되는 건 이제 팔지 못하니까 등기 후에 팔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시장이 사라진다. 기존 분양권도 제가 볼 때는 서서히 프리미엄이 사라질 겁니다. 기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느니 차라리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되면 실입주하면 되니까, 굳이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그것은 아주 위치가 좋은 경우에 한해서, 일부에 한해서 그렇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위치가 좋은 청약 단지는 실수요자도 있고 투자가도 있겠죠. 그러면 투자가는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이제 실수요자가 눈치를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실수요자 시장으로 개편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장 반기는 정책이 아닐까. 지금 당장보다는 8월달 돼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면이죠.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어제 지금 보니까 지방 경쟁률 3분의 1 토막 가는데, 제가 볼 때는 3분의 1 토막이 아니고 5분의 1 토막. 제가 볼 때는 3대1, 5대1도 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미분양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전체 분양권 시장이 확실히 안정화될 겁니다. 그렇죠? 구축, 신축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분양권,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가 분양권 시장이 뜨거웠죠. 대구는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그때 조금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분양권 시장이, 청약 시장이 조금 과열되다가, 자, 어땠습니까?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면 무제한 조치 이후로 2008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1년까지 12년까지 거의 8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침체를 겪다가
이때부터 뭡니까? 2019년까지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습니다. 8년 올랐습니다. 자, 8년 침체하고 8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변곡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짧게는 3년, 적어도 4, 5년 정도는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침체기에 접어드는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건축 시장도 이제 좀 안정화될 겁니다. 아주 위치 좋은 곳은 분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양을 하기가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더 증가하니까 쉽지 않은 시기일 겁니다. 일반 분양도 잘 안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개발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5월달 몇 군데 있죠. 이 아파트 분양의 결과를 보고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청약, 앞으로 이 청약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아파트 가격, 평당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물론 아주 위치가 좋은 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만이 청약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도 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분양 시장에서 아파트 청약하는 가격이 하락이 되면 기존 분양권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기존 분양권에 영향을 미치면 자, 어디 됩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신축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면 지금 구축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자금이 풀려있다 하죠. 1200조. 자, 이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1200조인데 하지만 돈은 뭡니까? 가진 자한테만 몰려있지 일반 서민한테, 대다수 90%한테 서민들한테는, 전 국민의 90%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극히 일부한테만 돈이 몰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상가 시장으로도 상가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죠.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상가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이동하겠죠. 아주 핵심 지역은. 그거는 추후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면을 보면 청약 시장에서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증대됩니다. 이제 미분양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 선호 현상이 정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되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돈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어떤 중산층,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사다리가 없어졌다 하는 건 저는 좀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은 뭡니까? 항상 깨끗하다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기득권은 더 나쁜 짓,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제 사회초년생 30대 초반 한번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이런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박탈되는 게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방 중소도시 풍선 효과인데,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지방광역시만 적용되니까 전주, 목포, 완주, 나주, 충주, 청주, 창원, 경산, 포항, 양산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시역 중소도시가 많이 있겠죠. 제가 생각나는 지역을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벌써 투기자들이 가서 아파트를 산다. 이런 정보도 지금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일단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분양권 전매 횟수 무제한,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면 기존 분양권 시장이 과열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과열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일시적일 겁니다. 왜? 언젠가는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사람은 실입주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책의 의미가 감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설사 과열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묵지 않겠나. 기존 지금 뭐 1회만 이렇게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대책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 또 하나 큰 게, 자, 현재 코로나 사태로 국내 경기, 세계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경기도 이제 침체 국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다 침체로 가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지금 정부가 큰 정부 역할을 하고 있죠. 점점 더 정부의 역할은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해서 잘 사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풍선 효과, 지금 광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입니까? 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양산, 김해, 창원, 어떻습니까? 영천, 포항, 구미, 김천, 나주, 남원, 전주, 김제, 군산, 뭐 있죠? 논산, 공주, 청주, 아산, 천안, 그 다음에 서산, 뭐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눈치 빠른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국지를 봤다 했습니다. 유비가 삼국을 통일 못했죠. 통일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일상을 살면서 머리에 한 번씩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유비가 왜 삼국 통일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영웅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소도시에 지금 투기자들이 발 빠르게 막 움직일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투기자들이, 투기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중소도시로 이렇게 몰려갔습니다. 몰려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수요자들이 이런 중소도시를 떠받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면 투기자들이 독박을 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풍선 효과와 이번의 풍선 효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양권으로 흥한 자, 분양권으로 한 번에 망할 수가 있다.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흥한 자, 부동산으로 망하는 경우를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고, 그래서 특히 부동산 초보 어린이 같은 경우는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따라간다고 같이 따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부동산 격언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영상에서 최초의 샘 월턴 월마트 창업자처럼 우리도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